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김나연입니다. 심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선거에 뭐 전쟁에 거기다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도 새로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그린피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 라이브를 방송을 했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거죠? 보고서 내용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를 열심히 전달해서 그 라이브를 실제 들으신 분들은 많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재생하신 분들 꽤 되더라고요. 근데 녹음 시점으로서는 대선 전인데 네. 이제 녹음이 이제 저희 나가는 시점은 대선 이후니까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떤 후보가 될지. 근데 어떤 후보가 되시든 간에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입장은 뭐 방향은 같은 거니까 그에 맞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어제 김지석 선생님께서 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IPCC의 그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소개해 주셨는데, IPCC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988년도에 야 이거 뭐 기후변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거 전문적으로 더 좀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유엔에서 진짜 필요하겠네 해서 국제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에서 같이 만들어서 1990년도부터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95년, 그 다음에 2001년, 지금 좀 지겹습니다. 왜냐면은 영화도 3부작이 끝내야 되는데 이건 지금 6부작까지 가버린 거예요. 30년이 갔는데 그동안 온실가스는 이제 뭐 거의 안 줄었고요. 안 줄긴커녕 사실 많이 늘었고요. 좀 안타까운 게 한 5차 보고서, 한 7년 전에 나온 5차 보고서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요번 나온 보고서는 이런 일이 이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좀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위험해지고 뭐 지금도 문제가 많고 이런 보고서라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IPCC 보고서만 보면은 이게 좀 뭐랄까 좀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녹음 날짜가 지금 3월 4일인데 이날 지금 울진에서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심하게 나서, 네, 바람이 지금 그쵸. 굉장히 네, 세게 그 전에 일단은 불었어요. 건조했어요. 되게 건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불씨가 굉장히 빠르게 번져서 울진에 있는 원전의 시설에까지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껐다고 합니다. 일단 불은 껐다고 하는데, 시설에 아예 불이 붙은 거예요? 원전 시설, 그러니까 뭐 중요 시설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위험하네요. 그래서 뭐 불은 껐는데 그런 건조한 날씨가 있고 강풍도 더 심해지는 것도 보통 기후변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설이 위협받는다는 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라이브 했던 보고서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역시나 현실로 나타난 거죠. 지석쌤의 그린피스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지석쌤이 좀 노선을 바꿨다. 지석쌤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사람이 죽는데 동물 얘기만 하는 건 이거 좀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또 약간 해조류를 먹는 해양동물 사진을 또 하나 갖고 오시더라고요, PPT에. 그럼 소개해주세요. 또 보니까 또 짠하던데 그거. 그거 되게 짠해요. 그거 바다에도 이렇게 잔디밭 같이 아무튼 풀이 쫙 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영어로는 마나티이고 우리나라 이름은 해우드라고, 해우.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소. 그냥 풀 뜯어 먹고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좀 귀여워요, 되게.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해치지도 않고. 예전에 안경 없을 때 이제 눈 나쁜 선원들이 이거 인어다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듀공인데 비슷한 과인 것 스텔라도 같아요. 비슷한 거가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스텔라라는 해양동물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풀 먹고 사는 애인데 풀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죽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온난화 이런 거 영향으로 풀이 죽을 때는 바닷물이 다 뜨거워진 거기 때문에 그게 되게 광범위하게 이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던 곳이 없어서 조금 옆으로 옮기면 있으면 괜찮은데, 식당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먹자골목 하나가 싹 사라져버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구마 같은 거 먹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풀이 다시 날 그런 조건이 안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고구마를 먹이던 근데 한마디로 이제 자연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많이 우울하고 충격적이죠. 근데 지석쌤이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아. 지석쌤이 동물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지, 동물 얘기 도는 하자. 그럼요. 이런 입장 저희 따뜻한 아니었나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보는 거고
뭐 아, 안 보이는 사람 안 난가 보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우 침침해 눈이 막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 듣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김난생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팟빵의 네, 1069-8764님께서 지난 붓바살바 에피소드죠. 아리백이 뭐예요? 애플에게 물어봐. 이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석쌤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지석쌤이 답변을 해주신 방송이었는데 정확하고 속 시원한 답변, 느낌표 감사합니다. 이건 좀 살려야 될 것 같았어요. 볼메 지석쌤 유튜브 업로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네요. 또 저희 그린피스 채널에도 많이 나오시니까 잠깐만요. 볼메가 뭔지 아세요, 쌤들? 볼수록 매를 번다. 네? 매를 본다고요? 지금 지석쌤이 진짜 매를 볼수록 보시네요.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 더 한 번씩 인생에서 살면서 듣지 근데 않나요? 이게 이성이나 뭐 팟캐스트를 들은 네. 분이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거는 듣매 해야 되는 거야. 듣매? 들을수록 매력. 네, 넘어갑니다. 에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지석쌤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저는 따뜻한 마음과 좀 철진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호응이 있다니. 자, 근데 그쵸. 예, 저는 좀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이런 걸 오래 봤기 때문에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제가 애플 평가한 게 꽤 맞았다는 게 요번 에피소드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꼭 들어주시고요. 그 유튜브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하는 거 유튜브로 올리는데 근데 이게 유튜브가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대로 만들려면. 그리고 진짜 죽자고 만들었는데 조회수 한 4천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는 한 달에 하나 정도라도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 만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쌤 근데 요새 그 동영상 트렌드가 약간 홈메이드 느낌이래요. 그래서 뭐 많은 편집과 뭐 기교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그냥 정말 뭐 날 것 그대로의 그런 인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비디오가 되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좀 편집을 덜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전에는 편집을 진짜 미친 듯이 해가지고 조회수 80만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못하겠어 더 이상 그렇게. 오. 예. 이거 정말 영상이 진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맞아요.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니까요. 그 넷플릭스 실력 같은 있는 것도 분들이 그렇고. 많으시죠. 그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네. 거좀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 예. 댓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시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린피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린피스의 또 이름에 피스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피스 그쵸. 자체가 미션이 이제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응해 건강한 미래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 전쟁이 이제 그 생명이랑 존엄 등 이제 기본 가치에 위배되는 무력 행위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로 유명하지만 또 이제 또 비극이 있었죠. 환경적으로 네. 아주 큰 무엇이죠? 체르노빌 원전 체르노빌이 사고가 있었죠. 있었는데 또 이게 그 지역이 점령되기도 하고 저희가 그린피스가 또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할지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이제 러시아 정부의 이게 불법적 군사 행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무력 군사 행동의 이제 즉각 중단을 푸틴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무소에서 이제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주고 싶고 막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 러시아에서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갖다 쓰고 그다음에 석유도 많이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절을 하고 좀 더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좀 장애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 태양광 풍력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천연가스를 뭐 니들이 어쩔 건데 뭐 안 쓸 거야? 그럼 뭐 겨울에 얼어 죽을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전쟁 무기 같은 거를 지금 굴리는 그런 돈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유럽에서 가는 거예요. 러시아에 가스를 사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격하게 이게 그런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왜냐면 평화 유지하려면 또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얘기했다가 제가 저거 안 주면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훨씬 더 빨리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를 당연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들으시겠지만 그런 평화, 사실 사람이 죽고 이런, 저도 사실 되게 심란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어린애들이 방공호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 좀 전쟁 광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죠. 푸틴 같은 사람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또 같이 생각해 주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비극적인 전쟁을 많이 음.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학자분이 이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이제 무력으로 인한 전쟁인데, 이런 게 좀 발생해서 너무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 심란해요, 심란해. 예.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언제든 이런 좀 평화롭게 좀 상황이 종식된 다음에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독일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천연가스 증설하는 파이프관이 있었는데 그거를 노르스트림이었나요? 노드스트림 2. 예. 포기한다고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100%또 간다고 하고, 그 자신감과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거 끊어도 재생가능에너지 가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긴급하게 검토를 이제 해본 결과 이렇게 처음에는 아유 그 끊으면은 당장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훨씬 강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야 그 좀 더 제대로 봐봐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빨리빨리 이거를 하면 다음 겨울에는 이제 푸틴한테 이렇게 눈치를 훨씬 덜 봐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아 이거 뭐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조금 여기까지는 이런 식인데 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 진짜 어디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훨씬 더 강하게 빨리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단한다는 그 결정이 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럼요. 네. 다 만들어 놓고서 딱 그냥 인증해서 취소해 네.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그 추측하기를 그게 뭐 정치권도 얽혀 있고 뭐 이권이 많이 얽혀 있어요. 있어서 얽혀 있어요. 이권이 많이 얽혀 있어서 그걸 포기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음. 어쨌든 그 천연가스 끓여다 쓰는 거 포기하고 뭐 인권적인 당연히 그런 결정도 있겠지만 게다가 재생가능에너지 100%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평화랑도 관련 있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된 거잖아요. 설마 그럼요. 유럽이 뭐 하겠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저희 또 새로운 소식도 많이 갖고 왔는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전기차 소식 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너무 요즘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거를 계속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번 달까지는 일단 해봅니다. 자, 드디어 정부 지자체 보조금이 풀렸습니다. 근데 네.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아들도 좋아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알아요? 요즘? 네. 밈으로 그냥 그 생명력을 얻어가지고 그거 저의 사춘기 시절을 지배했던 그 만화 중 하나죠. 북두의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초등학생들이 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네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확장력 어디까지일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안 왔다 뭐 신대 뭐 신대이루 뭐저거 아이씨 뭐였었는데 까먹었어. 그게 뭐 애들끼리 놀기가 재밌어요. 그럼요. 그게 뭐 혹시 나연 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두의권 그 주인공이 무술의 고수인데 이 맥을 몇 번 딱딱딱 짚은 다음에 이 대사를 던지고 나면 네. 그 상대방이 진짜로 한 몇 초 정도 뒤에 죽어요. 너는 이미 죽었다. 윤탁쌤의 내가 추억을 너무 건드렸어 지금. 자, 근데 이게 너는 이미 죽어 있다가 유래가 그렇구나. 이게 그 문장의 시제로 봤을 때 약간 독특하잖아. 그렇죠. 예. 너는 이미 문학적인 그거를 맛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이게 좀 너무 젠더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다른 애 가가지고 툭툭툭 찌른 다음에 넌 이미 죽어 있다 그런 걸 했는데 그걸 요즘 초등생도 한다는 게
재밌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보조금이 이미 죽어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보조금은 풀렸지만 이미 이건 다 임자가 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지석쌤이랑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지석쌤이 지금 전기차 어떻게 돼가고 있니요? 그래서 아직 가격 공개도 안 됐다 이랬더니 통화 나연 업무, 쌤은 업무 관련해서 통화도 하시는 사이예요? 장난 아니다. 네네 한 한 2년 만에 통화했어요. 통화했어요. 근데 이제 네, 저한테 네. 하시는 말씀이 네. 나연 쌤은 내년에 이제 산타클로스가 정말 운이 좋으면 내년에 갖다 줄 거래. 그러면 저는 내년 말에 전기차를 인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라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지금 내연기관차도 보급이 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전기차는 더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차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게 훨씬 많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냥 다 줄 서서 기다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나왔지만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저거를 내가 뭐 한번 신청해볼까? 이미 늦었습니다. 차를 신청해서 작년 여름쯤 하셨으면은 올해 잘하면 받으실 거고 아니면 좀 어렵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내년 산타클로스를 기다려 너는 보겠습니다. 이미 소진되어 있다. 요즘 그래서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뭐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재밌는 네. 쿼트를 몇 개 따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페 재밌는데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아무튼 36만 명이에요, 이제 회원수가. 진짜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많다. 여기에 이제 EV6는 전시차도 할인이 아예 없네요.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차 이제 못 기다리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전시하던 건데 그럼 이것도 가져가실래요? 그러면은 이게 손 들면은 좀 깎아주고 줬거든요. 할인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는 할인 안 해준대요, 그냥. 이거 뭐 여기 3개월 세워놨던 거고 사람들 타던 건데 이거라도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전시차도 할인이 할인이 안 안 된다. 된대요, 이제. 뭐 그런 사연 또 없습니까? 뭐 그렇지만 결국 뭐 아내 몰래 신청했습니다라든지. 그럼 있죠. 항상 있어요. 있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아이오닉 5는 취소차가 좀 있나 봐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오닉 5가 그 약간 업그레이드된 게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잠깐 풀렸는데 이것도 지나니까 이제 취소차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미니 일렉트릭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맞아요. 4,560만 원부터 시작이고 보조금 받은 3,300, 3,400 정도인데 주행 거리가 150km. 주행거리. 여기서 조금 좀 미스가. 이게 진짜 실화예요? 네, 싫어요. 근데 이게 뭐 인기 폭발이라면서요? 뭐 워낙 인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또 우리나라의 그 주행 거리 인증 시험은 극한 조건이어가지고 그건 맞아요. 그 봄에는 한 200km는 갈 거예요. 근데 겨울 되면 150 갈 거예요, 진짜. 그래서 겨울에는 히터를 제일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제 주행을 하게 하니까. 강원도 우습게 보지 마라. 강원도분은 이제 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GB60이라고 제네시스 전기차는 뭐 올해도 어렵다고 하네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수급이 어렵다는 거고. 2022년 3월인데 올해 어렵다는 거. 네네네. 줄도 길고 생산량도 좀 많지 않고. 그리고 기아 니로 중고차를 살까 뭐 신차를 살까 고민하는데 중고차가 3,2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니로 신차가 2년 전에 샀으면 한 2,800 정도 샀거든요. 보조금도 조금 더 많았고 차값도 그때 뭐 착한 가격이었고. 근데 전기차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 요즘 막 그런 뉴스는 다 뻥이네. 약간 뭐 전기차 무슨 모델 인기 폭발 이런 거는 이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뭐 없어서 못 사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없어서 못 사는 거고. 요 모델 살까 고민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모델이 풀리면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다 예약 이제 딱 전량 그렇게 돼버리는. 뭐 GM 볼트도 뭐 새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도 뭐 금방 팔리겠네. 맞아요. 그것도 새로 나온다고. 그것도 가성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경유차를 좀 오래된 거를 이제 폐차시키고 차를 사면은 이제 보조금이 있었어요. 별도로 전기차건 뭐건. 근데 환경부에서 그 경유차를 팔고 경유차 또 사면은 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전기차를 사면 5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거가 생겼더라고요, 보조금이.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 경유차 오래된 거 있는데 전기차 사야지.
예,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내년에도 할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걸 받고 싶으면 올해 신청하시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네. 그 카페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전기차 밥 주는 거 시민이 직접 정한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여기다 뭐 충전소 만들어 주세요 신청하면은 좀 이렇게 해주는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예, 이렇게 행정도 좀 발전을 하고 그런 예, 충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그 이제 보조금을 받으시려면 지금 차를 예약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차가 도착하면 바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차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면 참고로 참 보조금 신청하는 게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를 딜러가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딜러가 차가 나올 때 좀 연락을 해요. 저기 차 나올 건데 사실 거 맞냐 그러면은 보조금 신청해가지고 받아주고요. 가끔 차가 온다고 하다가 안 와가지고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정말 아주 가끔 있는 일이고 그거는 딜러의 실수지 뭐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죠 뭐 그 전기차만 그런 건 아니죠. 뭐 그것도 그렇고 예.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예약을 거시는 것이 그 예약 걸었다가 이제 취소해도 뭐 그러면 또 뒤에 줄 서 있는 분이 사가니까 선 예약 후 고민이 제가 원래 하던 얘기인데 그게 카페에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지석쌤은 진짜 2년 전에 선 예약 후 고민이다. 근데 지금도 그런 고민한다고 올라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은 이제 배송만 줄 그렇죠, 뿐인데.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정말 빅뉴스 네이버 웹툰 기후 변화 그림 일기가 있어요. 금요 웹툰. 네 여기에 5편 전기차 편이 출시됐다. 박수. 예, 이거 그렇죠. 빅뉴스. 네 이거 야. 가성비가 내려와. 네, 가성비 내려와 편이고요. 굉장히 충실한 내용으로 정말 전기차가 이런 장점이 있고 난 정말 사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막 무신무신 들게 나옵니다. 이게 왜 더 그러냐면 그 작가님의 배우자분이 실제로 그 자동차 정비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 내용을 잘 녹여주셨더라고요. 웹툰 작가님의 그 배우자분이 네네. 거기에 댓글 중에 하나가 전기차 환경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전기차 뭐 배터리 교체한 뒤에 폐배터리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거 어떡하냐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배터리를 우리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기차 폐차할 때 배터리는 우리한테 달라.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근데 이제 지자체가 그걸 회수하고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회수하지 않고 차 주인이든 차 메이커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그거 바뀌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초기에 그 회수한 것들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도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배터리 저거 답이 없구나 그 생각하시는데 그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안 그런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캠핑하는 분들을 위한 배터리 팩도 만들기도 하고 뭐 그 재사용이라고 하거든요. 재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면 결국은 거기서 뭐 리튬이니 뭐 코발트니 다 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셨을 거는 제가 아는데 걱정할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기차는 저희의 그런 이름을 걸고 이거는 괜찮은 기술입니다. 물론 그건 완벽하진 않지만 라고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웹툰 꼭 한번 보세요. 거기 전체가 다 좋은데 5편은 특히 전기차에 관련해서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네, 꼭 봐주세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번째 소식은 이제 테슬라가 그 베를린 공장이 이제 승인이 났다고 그래요. 드디어 한 8개월 더 걸렸는데 여기서 또 이건 좀 카더라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의 석유와 이 가스 벗어나겠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차 공장 빨리 승인해 줘야 된다. 뭐 이런 된 거 아니냐라는 카더라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카더라 이건 좀 카더라인데 뭐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공장을 이제 100만 대 더 추가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때 이제 저가 차를 만든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증설은 확실한데 뭐 만들지는 모르는데 이게 저가차 공장일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저가차 나오면은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나오는 날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2월 한 말쯤에 100만 번째 그 배터리 셀을 만들었다라고 자축하는 걸 올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와 그럼 이제 차 쏟아지나 했는데 100만 개 배터리 셀이면 전기차 몇 대 만드는지 아세요? 100만 대. 아니요. 그냥 찍었어요. 네. 1000대밖에 안 되더라고. 한 1200대? 아, 자기들이 직접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셀이 이 4680 셀이 되게 큰 셀인데 그래도 얘가 한 8,900개는 있어야 차가 한 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앞으로 만들겠지만 100만 번째 배터리지만 차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 1000대분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SNS 담당자 어느 회사든 다 똑같은 거 마찬가지. 그렇죠. 이슈 만들어야 되거든요. 100만 번째 그래서 막 이랬는데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잘했고요. 네. 아까 그 IPCC 담당자보다 이게 잘한 거다. IPCC 3년째 지금 하는데 흥행이 안 돼. 그리고 간단하게 그 이륜차 소식 하나인데 그 왜 우리도 보면 배터리 전기차 그거 빨리 막 교체해서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중국에서 하는 업체가 있긴 한데 그게 좀 그 전기차에서는 그게 조금 잘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큰 배터리를 막 뺐다 넣었다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그 오토바이는 그런 그 특히 대만에서 어떤 스타트업 고고로라는 기업인데 이렇게 좀 벽에 배터리가 쫙 꽂혀 있고 내가 타고 가다가 내 거 빨리 빼서 집어넣고 새 거 그냥 뽑아가지고 넣으면 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100만 번째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 배터리 하나가 오토바이 한 대를 이제 그 동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모르는 사이에 대만에서는 이미 전기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그 상용화돼 있고 그 충전 문제도 저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고고로라는 데가 이제 오토바이도 팔고 그 오토바이의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충전소 같은 것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거 고고로 혹시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벽에 이렇게 배터리가 쫙 꽂혀 있고 이렇게 한 손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거랑 교체해서 그냥 넣고 바로 가면 되는. 뭔가 되게 미래 영화. 그렇죠. 네, 저도 이게 100만 개를 했다라는 게 벌써 와, 뭐 제가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이미 이게 시스템이 됐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GS 편의점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토 중 네네. 검토를 하나 보다. 네, 그래서 수익성이 있나. 그래서 전기 그런 오토바이가 사실 그 오토바이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결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제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교체형으로 하면은 진짜 뭐 화석 연료보다 시간 더 적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바로 그냥 너는 이미 충전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의 유행어다. 오늘 뭐 이거 참 응용하기가 좋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전기차 얘기를 하고 전기 오토바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차 대수를 줄이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그 파리의 그 이달고 시장님이 파리 중심부를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기는 이제 차를 아예 안 다니게 좀 하겠다. 주차장만 줄이는 게 아니라. 네. 아예 그냥 걷고 그냥 뭐 자전거 타는 그런 구역으로 만드는데 아주 넓진 않고 이거를 2024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아주 넓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이런 또 실험도 이제 되고 있다. 그래서 나 궁금하다. 궁금한 게 이게 또 파리가 이게 또 주거난도 그렇고 부동산 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걷는 지역으로 요 선정된 요 부동산 값이 오를까 내릴까? 되게 궁금해. 오를 것 같아. 왜냐면 소음도 없고. 그럼 궁금하니까 좀 더 쾌적한. 그러면은 제가 하나 사놓고서 저기 한 5년 있다 보죠. 2024년에 어떻게 되는지. 네, 2025년에 녹음할 때 제가 올랐다 내렸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쿠팡에서 파나 모르겠네. 네. 네, 지석쌤 준비해주신 전기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채택해서 오셨군요. 어떤 보고서를 들고 오셨습니까, 김나연 선생님? 제목이 Corporate Climate Responsibility Monitor 2022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번역하면은 너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의 그 기후 대응을 좀 모니터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라는 곳이랑 이제 카본 마켓 워치라는 곳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래요. 이 보고서는 주요 다국적 기업 25개의 기후 리더십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두 기관은 처음 들어봐서 좀 어떤 곳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카본 마켓 와치는 들어본 것 같은데 뉴 클라이밋 인스티튜트는 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새로 음. 나온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뉴자에 붙은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게 이런 식으로 예전 같으면은 뭐 애플이 뭐 했다, 뭐 누가 뭐 조금 했다 그러면 그것만 박수 쳐주고 막 와 그래도 웬일이야 이랬다면 이제는 잘한다는 사람 그 회사들을 이제 정밀 검증하는 그런 게 만들어진 거라서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몰라요. 많이 못 들어본 기관이에요. 예, 특히 뉴 클라이밋 약간 인스티튜트는. 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을 위주로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그 일단은 뭐 가장 큰 목적은 이제 투명성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정보 공개를 하고 있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한다는 것이 그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좀 저건 아니지 하는 건지를 그 두 가지를 이제 검증한 거고요. 이거를 뭐 만든 목적은 일단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가지고 다른 회사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우리가 약간 좀 보통 이렇게 좋은 사례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그런 큰 기업들이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그거를 좀 보고 그다음에 요 보고서 발표하면서 그런 기업 평가법도 따로 정리해서 그 자기도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 방법대로 다른 기관도 누구나 해보고 싶으면 해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그 틀을 만든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기업을 감시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 활동을 그 열심히 하는데. 답은 제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5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업들의 2019년 탄소 발자국이 2.7 이산화탄소 환산 기가톤에 이른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사실 감도 안 오는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약 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5개 기업만 따져도.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제가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은 애플이 갖고 있는 현금이 체코 GDP랑 맞먹는다.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마. 뭐 지금 근데 그러니까 5년 전인데 지금은 뭐 이제 뭐 태국이랑 맞먹는다. 뭐 시총은 이탈리아랑 뭐 맞먹는다. GDP랑 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웬만한 나라보다 사이즈가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죠? 큰 거죠, 네, 맞아요. 이게 기업이 선정된 기준이 뭐예요, 25개가? 그것도 신기하네. 그거는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선언을 했어요. 와, 우리는 탄소 중립하겠다. 그래? 너 일로 와봐. 잘하는데 보자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선언이 없는 데는 아예 빠졌고요. 선언을 한 데가 제대로 하나를 본 거예요. 네. 선언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슬로건처럼 내건 그런 목표는 거창한데 세부 검증을 해보니 실제 감축은 훨씬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평가고요. 탄소 중립을 발표한 회사들만 본 거예요. 지금 25개가 전부 다 탄소 중립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감축하는 건 한 40%밖에 안 되더라. 그 나머지 60%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쇄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라는 게 여기서 한 가지 좀 억울할 수 있는 거는 회사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평균이 40%고 실제로는 좀 잘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못하는 곳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평균이 40%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2030년 목표를 봤을 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 그게 평균이었습니다. 선언하고 잘하겠다고 한 곳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보고서 전체의 그런 결론은 성공적인 감축 노력이 있는데 더 스케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회사들이 더 좀 같이 카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좀 따라가야 된다. 다 엉터리야, 쓰레기야 이건 아니고 있는데 좀 더 키우고 좀 더 확산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회사들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감축 기술이 있는데도 그거를 충분히 안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런 긴박감,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게 좀 빠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저건 진짜 재생에너지 맞고 저건 확실히 줄이는 거 맞아라는 그런 방법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혁신적인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일부 회사들은 야 저게 감축이냐 진짜 저거는 감축이 아니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수준이 좀 높지 않았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태양광 건가요? 풍력을 직접 쓴다라든지 네. 태양광 풍력 가까운 곳에 있는 곳과 뭐 PPA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전력 구매계. 예, 상당히 저 정도면 정말 그런 감축에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뭐 그린 프라이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전기요금을 좀 더 내고 전력회사가 그러면 우리는 이전기를 쓴 걸로 뭐 인정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 인증서 같은 네, 거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증서도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갖다 쓰고 이러면 그냥 돈만 좀 더 낼 뿐 실제로 이게 늘어나는데 기여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아리백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저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고 아닌 방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건 좀 아닌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더라. 우회해서 가는 그런 것들이네요. 뭐 그렇죠. 좀 애매한 저거를 인정을 해줄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그 아까 말씀드린 40%밖에 감축 안 하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말할 때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오프셋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상쇄. 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나무를 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네. 배출할 거지만 뭐 이만큼 나무 심어서 줄여볼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오프셋이 논란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뭐 안 줄일 수도 있고 나무가 뭐 안 클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다가 심지어는 심는다고 어, 바로 어. 그렇게 흡수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크고 있었는데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불이 나버린다거나 네. 잘 크다가 죽어버린다거나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던 숲이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흡수했던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뭐 절반 이상 최소한 이렇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프셋의 마인드가 그거야. 이제 빚을 대출 땡겨놓고 갚을 생각 없는 사람 스타일. 우선 돈 쓸게. 그다음에 갚을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내지는 뭐 단골 손님한테 뭐 이상한 포인트 줬는데 나중에 포인트로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맞아. 항상 가면 회사 문 닫아. 그렇지. 안 그렇다니까 진짜. 포인트 네. 그거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한 그 커피 쿠폰 한 9장 정도 한 장 하나 남았을 때 문 닫아요. 아무튼 자영업자분들 힘들어 갖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죠. 오프셋에 의존하지 말자. 네. 네. 예, 그래서 오프셋은 그 검증을 해보면 해볼수록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많은 회사들이 우리 탄소 중립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30% 40% 줄인 다음에 오프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많고 또 재밌는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자체 저감도 안 하면서 자기들 배출량보다 더 많은 걸 뭐 줄이겠다는 이런 식의 그런 선언을 하고 그게 약간 유행처럼 그냥 그린워싱. 그렇죠, 그렇죠. 예, 번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자 기업은 기후 위기 문제 해결책을 찾는 혁신자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 비판적 규제를 그쵸. 받아야 그들은 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런 규제를 안 하면 좀 애매한 방식으로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요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고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은 해결책을 찾고 대량으로 공급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역할이 뭐 없고 기업을 다 해체해야 되고 뭐 자본주의를 다 날려야 되고 이제 그런 접근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접근은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태양광이나 풍력,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게 결국은 기업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도 기업을 뭐 막 비판해서 날려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걸 좀 집어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예. 그래서 25개 기업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됐냐면 총 5개 색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초록색인데 여기에는 아쉽게도 한 개의 기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연두색 이제 B학점에는 한 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머스크 이제 2040년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이거든요. 그 여기가 이제 그 뭐야 이 머스크 엄청 큰 기업인데 여기는 좀 그래도 현실성 있는 감축안을 내놨다는 거. 그러니까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좀 온전한 계획인가 그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그 뭐 트랜스페런시하고 인테그리티 이렇게 보는데 둘 다 그래도 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해운 회사인데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고. 오케이.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분류된 C학점에는 3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들 좀 잘 아실 거예요. 애플, 소니, 보다폰. 보다폰, 애플, 네. 소니, 보다폰. 제가 이걸 보고서 가슴을 쓸어내렸잖아요. 만약에 지난주에 애플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애플이 만약에 막 F학점 막 2학점 그러면은 하긴 그러면 이 방송 안 했겠지. 자, 근데 그쵸. 방송 사과. 네. 그 다음에 애플, 뭐 소니, 보다폰까지는 그래도 좀 근데 괜찮다. 보다폰 뭐 하는 네. 회사인지 아시려나? 이게 통신회사죠? 보다폰 핸드폰 그 옛날에 통신. 그 아닌가? 해외 축구 아버지 박지성 선생님 아. 옷에 써있던 회사잖아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몰랐어요. 휴대전화, 그러니까 SK텔레콤 뭐 이런 비슷한 거예요. KT, 네, SKT 네, 같은 거죠. 영국인가 네. 뭐. 나 썼었다 보다폰. 네. 아무튼 개발도상국에도 많이 진출했어요. 통신기업, 통신기업입니다. 개도국이란 표현 쓰면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주황색에 해당하는 D학점이 10개 기업,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F학점이 11개 기업. 구글이 D학점이네. 네, 구글은 아리백을 2016년도에 했나? 네. 하지만 D학점이고 아마존은 또 2040년에 이제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는데 D학점이고 좀 놀랬던 거는 이케아도 들어. 이케아가 D학점이에요. 이케아. 어떤 점에서 놀라셨던? 왜냐면 이케아는 그 태양광 풍력 그 아리백을 거의 처음 했나 그렇고 그리고 그걸 달성을 대부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공급하겠다. 뭐 단축을 하겠다.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 더 아리백이 아니라 아리 뭐 200, 300 했던 데가 이케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투명성에서는 점수가 괜찮은데 그런 계획의 그런 완결성 그 인테그리티에서 되게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더라고요. 이케아도 한번 해봅시다. 이케아 특집 방송. 예. 일본 기업이 하나 있네. 히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떡밥을 많이 던지는. 월마트도 방송이 될 것 있고, 같습니다. 그 D 학점이 되게 좀 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예. 그 D학점 그래도 좀 뭔가를 좀 하긴 했네. 그렇죠. 예, 뭐 참고로 네. 폭스바겐도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가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ESG 경영한다고 이렇게 탄소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안 하는 이만 못한 등급을 받은 곳 어디입니까? 근데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요? D나 안 하는 이만 한 거 E라도 아니야? 그나마 딴 데보다는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것이 현실. 저기 ESG 담당자님한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긴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거. BMW 그룹, 그리고 네슬레, 그리고 유니레버 뭐 이런 곳들. 나 이거 좀 유명하죠. 여기 방송에서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엑센추어가 들어가 있는데 센슈어도 의외죠 좀. 이런 데는 ESG 컨설팅 같은 것도 할 텐데 본인 회사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근데 에센추어는 사실은 뭐 그래도 전기 써봤자 별로 안 쓸 텐데 들어간 게 좀 희한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니까 그죠? 컨설팅. 사실 도이치 유니레버도 포스트. 좀 잘한다고 조금 약간 평가받던 곳인데 나름대로 팜오일 이런 거에서 뭐 목소리 내고 근데 점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시면 다뤄보고요. 조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꽈락을 면했다 싶은 기업 중에서 뭐 왜 꽈락을 면했나? 뭐 저희 또 방송을 듣는 ESG 담당자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애플을 다뤄봤으니까 네. 보다폰은 사실 잘 모르고 네. 소니 소니. 한번 봐도 좋을 그러니까 것 저희가 같은데. 지난 방송부터 취지가 이제 맨날 뭐 여기 못한다, 뭐 별로다 이런 얘기 그만하고 좀 잘하는 데를 좀 한번 소개하자는 거였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거나 C 받은 3개 중에서
애플 빼고 이제 다음은 소니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보자면 일단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뭐 이런 장비 같은 거 카메라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많이 만들고요. 네, 그런 곳인데 그렇죠. 카메라 강자. 네, 네. 그 여기서 그 전체 배출량에서는 1,850만 톤을 잡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애플이 2,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량 면에서는 조금 이제 비슷비슷한 거죠. 네, 전체 배출량에서는. 그리고 투명성에서는 이제 그 4점 만점에 3점. 그다음에 그 인테그리티 그 계획의 완결성에서는 4점 만점에 2점 받았습니다. 뭐 얼마나 투명하길래 이렇게 받습니까? 그 보면은 그 밑에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배출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 스코프 1, 2, 3 다 했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아마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저희 집에도 하나 있지만 전기 많죠. 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 사용 단계에서 62%를 쓴다고 잡아놨고 그다음에 부품하고 생산하는데 20% 정도 쓰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 자기 제품을 판 다음에 그 제품이 쓰는 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자기 책임으로 잡았다는 거는 네, 그게 네, 하죠.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그거까지는 안 안 하려고 하려고 하죠, 좀. 예. 스코프 네. 원인가까지 원, 투까지만 하죠, 보통. 예. 그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뭐 그렇죠. 이거 뭐 우리는 뭐 그런 예. 이제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에 있어서는 일단은 중간 목표가 2018년 대비 2035년에 76%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스코프 1, 2는. 네. 그 다음에 스코프 3는 2018년 대비 45% 줄이는 건데 뭐 그 정도면은 뭐 아주 나쁜 목표는 아니다라는 평가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오프셋을 안 쓴다는 말은 딱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약간 감점 요인입니다. 예. 오프셋을 아예 안 쓰는 게 최고인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양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여기도 소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금 나무를 심든지 뭘 하든지 해서 줄이겠다. 줄인다고 했는데 나무를 심어서 줄인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72%가 자체 감축이 얼마고 나무가 얼마큼일지는 알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물음표 마크 하나 있고요. 평가표에. 그 다음에는 그 세 번째 평가 항목이 그러니까 자체 배출을 줄이느냐라는 건데 일단은 네. 그 자기들이 아무튼 책임 범위는 다 포괄을 해놔가지고 뭐 그거는 좋다. 근데 어떻게 포괄돼 있고 뭐 어디까지 뭐 된다 이런 식의 좀 그런 정보 전체 공개는 좀 투명성이 떨어지고 그 또 좀 지금 약간 걱정거리는 뭐냐면 잘 감축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춤해가지고 최근에는 좀 감축이 잘 안 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문제라고 지금 지적이 돼 있고 그것도 좀 되게 아쉽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이 7%밖에 안 된대요. 7%밖에. 예. 근데 이게 약간 연결이 되는 게 소니가 다른 일본 기업들하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정부에 그 일본의 재생에너지 늘려달라. 지금 요구를 2030년에 목표가 20% 정도인데 50%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공장을 돌릴 수 있다. 일본에서 안 그러면 딴 데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소니가 리더십이 있구나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좀 고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래서 그걸 강하게 요구하는데 앞장섰구나라는 게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꽈락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 김나연 선생님이 약간 지석 쌤이 이렇게 영어 보고서와 이렇게 씨름하시는 모습이 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니 한국어 사이트에서 저는 또 한국어 사이트를 봤죠. 여기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네. 소니의 2025년 목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4개의 목표가 있는데 사실 뭐 기준 연도의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없어서 뭐 얼마나 2025년까지 감축을 하겠다는 건지 그 정확한 양을 파악을 할 수 없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사실 제일 핵심은 넷제로 목표잖아요. 근데 없어서 결국 저도 지석쌤이 보신 영문 보고서를 봤는데 이 Sustainability Report 2021이에요. 그래서 2050년까지 이제 제품 전체 생애주기에서 넷제로를 약속했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걸 맨 처음에 이제 넣어놓을 것 같은데 좀 왜 소개를 안 했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ESG 관련 업무를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 소니 정도 작성을 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니면 그 밑에 정도 이게 좋은 성적 안 받은 ESG 담당자분들은 좀 한 소리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획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재반 같은 거예요. 영재반. 그치 예.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리그가 탄소 중립 발표를 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그룹과 그조차도 안 한 그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도 안 한 거는 약간 이제 뭐 그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렇죠. 이제 네. 거기는 빨리 선언하고 이제 그런 준비해야 되는 거고 선언한 다음에 일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런 그 리더 그룹에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더 이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보면은 아무튼 그래도 이런 게 만들어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 근데 평균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 양도 무시할 수 그렇죠. 없는 예. 수준이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아쉬운 게 한국 기업이 없어. 네 맞아요. 왜 없어? 요거는 보통 그냥 국제적인 이런 기구에서 레이더망에 그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 정도까지 커버가 되고 한국 기업은 아직 이게 좀 첫 번째 라운드에는 잘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연락 한번 주죠, 우리가 여기다가. 아니 삼성하고 현대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쉽습니다. 한번 연락처 해볼게요. 그래서 올해 초 방송에서 저희 ESG 특집하면서 어느 기업 해볼까 했는데 오늘 좀 괜찮은 기업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한번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리포트 한번 또 소개를 해봤고요.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 또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희 대선 이전의 방송이지만 또 대선 이후에 또 소개되는 방송인데 다들 투표하실 거죠? 좀 했어요 이미. 네 저는 토요일에 미리 사전 투표 하려고요. 사전 투표 모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들 이제 뭐 민주주의 시민들의 또 이제 권리니까 또 얘기를 하시면 그쵸. 좋을 거. 또 지금 방송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희 방송 끝났을 때는 좀 많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네. 또 오늘 방송 또 어떻습니까, 지석 쌤? 예, 저는 아무튼 이런 그룹이 만들어지고 평가받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없던 거라서 참 다행이다 싶고, 아무튼 저희가 다음번에는 요거 나오는 다른 기업들 좀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과 또 이제 방송 준비해주신 지석쌤, 나연쌤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대선 끝나고 이제 다음 4월께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